또 이지랄병도 떨어요. 공수처에 낸 제보자 휴대전화에 김웅과 대화방이 없었다. 김웅과의 대화방이 없었다. 저는 여기서 또 의심을 해요. 대포폰이 한 개 더 있는 거 아니야? 대포폰이 한 개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조성은씨 김웅과 대화방 삭제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전화기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낸 제보자 휴대전화에 김웅과 대화방이 없었다? 포렌식 했을 거 아니야. 포렌식 했는데 텔레그램은 다른가? 포렌식 하면 카톡 내용이나 다 나올 텐데. 저는 의심을 합니다. 핸드폰이 한 개 더 있는 거 아니야? 신분 노출이 끔찍했기 때문에 삭제했대요. 핵심 증거 대화방을 폭파한 채 증거 제출에 물음표가 찍힌다. 공수처 조씨 전화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듯. 그러니까 고발은 받았으나 어떤 저그들이 끌고 가고 싶어하는 수사 방향의 내용은 1도 나오지 않았다. 공작의 전모가 막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왜 폰이 한 개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 휴대폰에서 나의 텔레그램을 파서 김웅과 대화방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가 확보했다 이거예요. 그 짓거리 왜 했지? 그러니까 기존의 텔레그램이 있는 다른 핸드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화방으로 전달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서 옮기고서 이 핸드폰을 제출한 것이다. 요게 제 의심입니다. 지켜봅시다. 그리고 하태경이 얘기하죠. 박지원, 조성은에게 국정원 대외비 내용 유출 정황. 우리 원장님이 국가 비밀 정보를 누출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지원 원장 정보위에서 진술한 대외비 내용도 조성은에게 다 털어놓았다. 이야 도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통따다쿵따쿵 통따다쿵따쿵. 마타리가 생각나네요. 저 다른데 여성 이중 스파이 있잖아요. 연인으로 가장해서 국가의 정보를 캐낸다. 제 김일성도 막 칭송하던데 북한에서 온 거 아니야 진짜? 뭐라 그러냐? 정보위에서 진술한 대외비 내용도 조성은에게 다 털어놓았다. 아까 요거 생각나죠? 요거 정보위 마치고 전화 오셔서 처음에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박형준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들었다. 전화를 통해서. 정보위 마치고 전화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오빠, 우리 원장님, 고양이가 되고 싶은 우리 원장님. 박 원장이 조성은에게 국가 기밀 유출한 건 없는지도 수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조씨가 페이스북에 적은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은 올 2월 정보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원장이 비공개로 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이 국정원 정치인을 사찰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박 원장의 표현이 워낙에 하드코어라서 당시에 정보가 끝난 뒤에 이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조성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 아까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다만 이제 다른 건이지. 그러니까 수시로 듣고 있다. 수시로 박 원장에게 국가 기밀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 조성은이다. 여기 S파이팅 누님이 마타리가 미친년이랑 똑같이 취급한다고 욕합니다. 그러게요. 저 머가리 깨진 지능 빠져보이는 애랑 비교하면 화나죠. 마타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지나가면 날던 새도 떨어진다는데 요즘 국정원장이 지나가도 새 한 마리 안 난다. 자, 요즘 비슷한 조성은 페이스북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서 공수처 박 원장이 유출한 대외비 내용이 더인지 더 조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 보고 이 와중에 썰이라면서 어제 뵙고 5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는데 엄청 웃었네. 머리 꼭대기 계시던데 2월 5일 원문을 봐야지. 이런 게 원문이 더 웃길 것 같아서 2월 5일 봅시다 부산행. 없는데? 지웠나? 안돼! 지웠네. 아이씨 지웠어. 여튼 야 또 떴어. 야 이 싱싱한 이거 내가 제일 빠를 것 같아 여러분. 얘 지금 글 또 올렸네. 잠깐만요. 이거 좀 읽어보고 갑시다. 언론인께 올리는 말씀. 야당 고발사주 든든한 의지가 되고 감사한다. 지편 들어주는 언론인들께 든든한 의지가 되고 감사하다. 이후 치료하면서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있지만 요즘 언론이 계속 기어나가고 있죠. 부재중만 몇백 통이 되어가고 있다. 까고 있는데 지가 전화기 꺼놨잖아.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몇 번이나. 네가 사고 칠 때마다 뭔가 좆된 같은 거 전화기 꺼놨겠지. 그래서 다른 대포폰으로 박 원장과 우리 원장님과 통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 원장이 코칭해주면 오빠 알았어. 오빠 고마워.
요지를 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정치 장사하고자 떠보자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예요. 사람 문장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의 지능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이 앞뒤가 맞아? 이상하잖아.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다리 한 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정신병자들 말하는 어순이 좀 그렇다. 그런데 얘는 좀 문제가 있다. 얘도 봐봐요. 정치적인 장사를 하고자 떠보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무하예요. 뭔 말이야. 또 지나갈게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가. 뭐 지일에 집중하고 싶다. 난 여기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마틴이 갔어. 그리고 내가 언론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증거들 검증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4월 선거 당시 윤석열 비위 사건.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이다 이거야 무조건.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를 훼손시킨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방법을 선택한 거, 정당 생활을 하고 당 지도부 여기만 봐가 있지만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 말이 좀 안 맞죠. 전혀 상관없는 당 지도부, 선거 지도부 여기만 봐 이런 걸 막 끼워 넣은 거에 말이 상관없다.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저 그냥 봐도 미친년 같지만 좀 미쳤다. 글 쓰는 거 봐도. 그리고 신고한 방법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 처음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검에다가 다이렉트 전화, 대검 감찰부장 개인 번호를 알아서 다이렉트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했어. 뒤를 봤어. 나를 공익신고자로 만들어달라. 국민권익위 가라. 그러면은 핸드폰을 제출하면 만들어줄게. 오케이. 이렇게 뒤를 본 거잖아요. 그 방법부터 이상한 거 아니야? 번호 어떻게 알았어? 번호를 준 친구는 도대체 누구야? 이게 일반적인 고소 방법이냐?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썼어야지 왜 대검으로 넣냐? 이상하죠? 이상하다. 자, 여튼 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무슨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 꼭 뻔뻔하고 이런 머가리 깨진 애들이 저딴 소리 하더라니까. 저한테 어떤 소송 당한 애가 있어요. 걔 같은 것들이 저를 뭐 소송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지랄 떨길래 얘따 하면서 내가 먼저 고소를 했어요. 하니까 저 새끼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일단 개소리를 관광하더라고.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쩌어찌 해가지고 지가 뭐 검사도 알고 있고 뭐 변호사 알고 있고 개소리 방광 떨더니 고소장은 접수는 됐으나 수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 이게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야.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한다. 그래서 나는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끝났고 이겼다. 고소해서. 그리고 지금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시간이 안 나고 더 못하고 있는데 저는 나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거지. 내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한다는 허위사실로 저를 비방한 거죠. 요것도 고소를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민사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튼 너무 엄한 데서 했네요. 여튼 계속 진행하면은 2000년 4월 3일부터 8일까지 손준성 검사, 김웅 어쩌고저쩌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 단호하게 공작질임을 밝혀주고 있지. 고마워. 더군다나 흉기와 범인 지문 다 개소리네. 아무것도 없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라고 발뺄 수 없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맞다. 손준성 검사가 맞고 이미 확보된 증거의 신뢰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인 공유가 어렵다. 요거 전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손준성 검사 발언이 나오고 지금 요게 나왔어요. 쫄은 것 같은데? 발 빼고 싶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발 빼고 싶다. 메신저인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증거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얼핏 나왔던 게 나는 발 빼고 싶다야. 힘들다. 멘탈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탱이 가겠는데 요 댓글에 잠깐 볼까요? 온 김에? 한 개밖에 없네. 좋아요가 157명이래. 159명. 요거를 들어온 김에 요거 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조성훈입니다. 뭐 블라블라 계속 쭉 나오고 있죠. 다 개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사님들의 공통적인 질문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필형이란 분, 요거 제가 말하면 홍준표 캠프에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이름을 말 안 했는데 뭐 다른 분들 댓글로 막 쓰고 다 말하길래 저도 그냥 말할게요. 다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데 이필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어떤 기사에도 저 야권 인사 아니야? 홍준표 쪽 인사 아니야? 그냥 이런 기사만 나오고 이런 내용만 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이필형이란 분. 이래서 사람들이 빵 터져서 이제 막 공유를 하고 이거 가지고 막 했던 내용인데 저는 조금 신중했거든요. 왜냐면 야권끼리 이게 폭발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준표가 요즘 미운 짓을 하더라도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까지 않았습니다. 그냥 홍준표 캠프 쪽 인물인데 모르겠다. 요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을 본 적이 없고 대표님은 홍준표 대표님을 존중하지만 가까운 분이 아닌 걸로 아는데 홍준표 대표님도 아니고 밀접하게 했던 그분이 제가 어떻게 함께 보냐 질문을 던지며 저를 아냐 여쭈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글쎄 일단 요 미친년 내용을 보면 요러합니다. 아니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얘가 일반 순수성을 지닌 제보자이냔 말이야. 그리고 그 제보자로서 정당성을 지킬 수 있느냐? 국정원장과 우리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은 나는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이지랄 하면서 덩기덕 쿵더더덕 덩따다쿵따쿵 덩따다쿵따쿵 하고 있는데 어떻게 씨발 순수한 제보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100% 공작이다. 그리고 지금 이 공작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만나기 전날 밤 조성은 자료 106건을 캡처했다. 왜? 박지원을 만났는데 왜 휴대폰으로 캡처를 해야 돼? 우연인가 이것도? 만나서 박지원한테 오빠, 원장 오빠, 우리 원장 오빠 요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원장님이 딱 이래갖고 아이고 우리 성은아 고양이가 얘기해줄게 이 사건을 요렇게 엮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코칭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에미추와 최강욱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에미추가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민주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짠! 조성은의 치자 발언을 두고 뉴스버스 보도 순수성을 훼손했다.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요거 둘이 얘기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싸우면 싸울수록 고립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정부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진동 발행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채널A 이동재 기자 그것 때문에 자꾸 이동재라고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지나간 것 같은데 이진동이에요. 이진동 발행인이 치자라고 말한 것처럼 언급. 누군가를 겨냥한 보도처럼 비칠 소지가 있다. 유감이다. 그런데 대응을 강구한다. 대응까지 강구하겠다는 거는 얘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사과를 받고 아이고 죄송하다 너 그럼 이런 발언 좀 해줄래? 알았어 오케이 했으면 뒤를 봤을 건데 뒤를 보지 못하고 대응을 강구한다는 거는 지금 대화는 끊겼다는 거다 입니다. 그리고 이 발행인과 조씨 만남은 지난달 3일 이후로 두 사람은 어떠한 접촉도 없었어. 끊겼다. 이 새끼가 이 진동이에요. 이 새끼 마. 박지원이 공관협박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박지원이 조성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겁니다. 바로서기님 안녕하세요. 부정선거 규명 못하면 이재명 당선될 겁니다. 이준석 예언대로 5% 조작 선거할 겁니다. 저도 무서워요. 에이스파이팅 누님 모질이라 이용당하는 거 이용하려다가 당하는 양희 원장님 양희 원장님 무슨 말씀 조작 선거 국민들이 철저히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자 요것들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은 조성은이가 뉴스버스 7월 21일 이후 첫 보도까지 조성은에게 받은 자료 없다. 저는 요 생각도 합니다. 얘가 아까 그 길게 1시간 전에 올렸던 글 있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은 보도를 하신다면 요게 아마 뉴스버스를 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지금 전선을 마구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전 뉴스버스와 지금 갈등 양상에 따른 글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조선일보를 보지 않거든. 보지 않을 것 같거든. 친야권이라고 평가하는 저쪽 애들이 그런 기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현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누구냐? 우린 양희 원장님. 지금 뉴스버스가 적극적으로 조성은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벗어나려고 아기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관광거리고 있다. 조성은 박전 만남 이전에 보도 조건이 다 갖춰졌다. 뭐지? 그러면은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했다는가? 이거 이상하죠? 이거 좀 읽어봐야지. 조성은씨 캡처 파일 보냈고 손준성 보냄 고발 파일 조씨와 관계없이 추가 취재를 통해서 손준성 보냄 제보자라며 최초의 제보자가 맞다며 말이 꼬이는 거지. 최초의 제보자는 조씨다. 그러니까 그 말은 쏙 빼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씨가 처음에 제보를 했고 지가 따로 요 스샷을 확인을 했고 저가 야가 야인지를 텔레그램 속의 손준성임을 저는 확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발인 유시민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나 잘났다. 나는 전현이 갖다 주지 않아도 나는 다 우리는 확보하고 있었어. 그리고 고발장이 혁시된 혐의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지금 막 여러 개로 쪼개갖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씨발 장난봐라.
지금 읽어드리기도 민망하네. 이거 한 개씩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실명 고발장 수신처, 실명 판결문 유출, 그리고 증거자료 수집, 그리고 조성은 뉴스 보도 일정을 알 수 없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었을까? 박지원이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단락에 소황들 있죠. 하나, 손준성 보낸 피고 고발인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고발장 수신처, 실명 판결문 유출, 증거자료 수집.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너는 제보만 했을 뿐이야. 우리 스스로 다 파악하고 있는, 알고 있는 자료야.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에 처음에 사건 나왔을 때 얘기했죠. 아니, 이 고소장, 고발장, 그리고 판결문 이런 거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인터넷에. 제 말과 거의 부합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조성은을 메인으로 내세워서 얘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자, 두 번째, 조성 뉴스버스 보도 일정을 알 수 없었다. 정치적 민감성이 크다고 판단, 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료된 대로 보도할 방침이었다. 조씨가 하도 말려서 여기서 박지원은 절대 말하지 않지. 박지원의 이름은 쏙 빠졌어. 조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씨가 어쩌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 요걸 요약하면은 뉴스버스 보도 시점은 조성은이 정했다. 그러니까 조성은의 주장과 정반대지. 조성은의 주장은 뉴스버스가 취재라고 해서 이때 내게 된 것이다. 나와 박지원 원장은 따로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 누구 말이 맞을까? 누구 말이 맞을까? 저는 조성은의 한 표. 왜냐하면 조성은은 애국 보스니까. 애국 보스 마탈이니까. 그리고 조성은 첫 보도 4일 후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봐봐. 조성은이 이 기사를 내려고 했으면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기사를 내지 않았을까?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똑같은 날 고발장을 접수했거나. 그런데 고발 시점이 기사를 낸 지 4일 이후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여러분, 조성은이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와서 한 말이 뭐예요? 나와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고예요. 나와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동이, 뉴스버스 발행인 이 진동이 치자라고 딱 그래서 나를 배려하지 않은 채 기사가 나갔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조성은 말 정말 신빙성이 있지 않아요? 원래 박지원과 양희 원장님과 자신이 기사를 내려던 원하는 시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진동 기자가 취재하라고 칠 목적으로 했다. 칠 목적은 무엇이냐? 경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경선에서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취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윤석열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치자. 그래서 해당 시점에 우리 양희 원장님과 내가 원하지 않은 시점에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사고다. 그래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고 난 4일 후에 고발장을 내가 전달했다. 조성은 말이 왁구가 맞지 않냐 이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규명관심. 저 관심 갖고 있는데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절대다수의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한 놈이 되려 병신되는 상황이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규남님이 이준석은 잔대가리 그만 굴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 차라리 윤석열 총장님 저들과 막시무스 용감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세요. 그러게요. 에스파이팅 누님, 그리고 바로너기님이 이준석이 저거 곧 잡힙니다. 송영길이 홍이 윤을 잡는다 예언하듯 말함. 그래서 전 그것도 의심 간다니까요. 곧 정리된다. 저 이 발언을 시청자분이 야 이거 곧 정리된다 그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소오름. 그렇네. 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홍준표, 유승민이 카고 이준석, 밑에 딸려있는 하태경이, 몸빵 김웅이. 왁구가 딱 좋잖아. 기조. 그리고 여기 외부와 여당과 연결하는 박지원이, 그리고 여기 끼어있는 우리 야권의 마타하리 오성은이, 요렇게 세 개가 딱 연결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단 말이야. 일단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꼬리가 드러났고 꼬리 때문에 몸통이 드러났다. 그걸 스스로 자백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윤회대가 잠자는 꼬랑이 꼬리를 받지 마라. 꼬리는 누구? 아니 너
사랑이 햇빛이냐